기초 대사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고 나서 6개월 정도 유지를 해줘야 진짜 다이어트 됐네 라고 보는 거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아르기닌이 되겠는데, 그게 반드시 공복 상태여야만. 그래서 밥을 잔뜩 먹고 카르니틴이나 아르기닌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의 생성에 도움이 돼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하고 다음번 에너지를 받는다 이런 건데요. 짧게는 뭐 8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가벼워지는 옷차림에 다이어트가 시급해질 시기죠. 입에 달고 살던 탄산음료라도 끊겠다고 탄산수를 마시다 급한 마음에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무작정 굶어버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들은 오히려 조금만 먹어도 확 찌기 쉽게 만들어 결국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비만 상태는 무엇일지 히포크라테원 김진욱 원장님과 함께 다이어트 할 때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히포크라테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욱 원장입니다. 대한비만학회라는 이제 비만 전문학회에서 학술 간사를 맡고 있고요. 대한비만연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 만나면서 이제 겪었던 것들, 그리고 비만에 대한 개념, 치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그래서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로 식욕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탄산수를 마시면 더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인가요? 우선은 이제 0칼로리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뭐냐면 0칼로리가 진짜 0칼로리냐의 문제가 1번 있어요. 식품 표기법에서 몇 칼로리 이하는 그냥 0칼로리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컷 먹었더니 10병 먹으면 칼로리가 있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당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당의 다른 이름으로 치환되어서 표기되어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속고 있네요, 지금. 네네, 이제 그게 아닌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탄산 자체가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렐린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식욕이 폭발하면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눌렀는데, 그죠? 어느 순간 빵 터지면 더 폭식하잖아요. 또 하나는 탄산이 치아나 위장 건강에 좀 좋지가 않아요. 특히 거기에 이제 시트러스 계열의 레몬이라든가 뭐 라임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이제 만들어진 탄산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산성도가 같이 올라가면서 부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또 물 대신 드시다 보니까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높은 산도의 그런 물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위식도 역류증이나 위염 같은 거에 유발 인자가 될 수 있어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맛을 내려고 솔비톨이라든가 첨가물이 있어요. 왜 밥 안 먹고 과자만 먹은 애기들 막 배앓이 하잖아요. 그게 장을 항진시켜요. 그래서 가스가 계속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음료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그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 생수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OX 퀴즈를 통해서 다이어트와 비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OX 퀴즈 1번입니다. 이제 한쪽 팔, 한쪽 다리 운동을 하면 해당 방향 지방만 더 빠지나요? 오, 되게 신선한 질문인데요. 답은 X입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쪽 근육이랑 이쪽 근육이 약간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 이제 PT 같은 거 받으실 때 한쪽으로 뭐 그런 근력 운동이라든가 뭐 밴드 운동 같은 걸 더 많이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근육을 더 쌓는다는 가능하지만 그것만 빠진다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빠질 순 없다. 네. 이제 뭐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체지방을 좀 낮추는 거에 도움이 되긴 하죠. 2번, 수면이 부족하면 살이 찔 수 있나요? 네, 답은 O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잠을 안 자는 동안 자꾸 먹게 돼서 그런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것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수면이 부족해지면 당대사가 달라져요.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 역시 올라가게 돼요. 인슐린이 똑같이 나와도 당을 떨어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당대사가 나빠지고요. 또 하나는 입맛을 돋구는 호르몬이 있고, 반대로 입맛을 떨어뜨리는, 식욕을 저하시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입맛을 돋구는 호르몬은 수면이 부족하면 올라가고요.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내려가서 입맛이 막 돌아요. 그래서 공부를 밤늦게까지 하면 초콜릿 하나 먹을까? 단 음료수 한 잔 마실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밤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도 똑같아요. 밥 먹고 나면 배불러서 사실 다른 거 못 먹거든요. 근데 음주 하시면 라면도 들어가요. 원래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음주하면 들어가요. 왜냐? 아까 그 호르몬. 내가 배부른 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식욕을 돋구는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수면 박탈하고 음주는 피하셔야 돼요. 너무 무서운 호르몬이네요. 네. 3번, 체지방이 쌓인 위치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가요? 키포인트 질문입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위험도가
다르다. O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뱃살이 중요해요. 내장 지방 때문인데요. 비만을 나눌 때 고도 비만, 일반 비만, 과체중 이렇게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복부 비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기도 해요. 우리의 사망률을 가장 높이는 뇌혈관 질환, 뇌경색 같은 거, 그다음에 심근경색 같은 심장혈관 질환 같은 위험도를 올려서 우리의 사망률을 올리게 되는 주범이 바로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비만은 질병인가요? 너무 오고요. 비만 환자들에게 낙인을 찍지 마라 이런 것들 홍보활동 되게 많이 했어요. WHO라고 하는 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은 질병이다 라고 선언한 지 오래되었고 대한비만학회에서도 2018년 서울선언이라고 해서 비만은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함께 치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될 질병이 되겠습니다. 5번. 비만은 과식과 운동 부족으로만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차성 비만이라는 게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라든가 부신에 대한 내분비적인 질환들 증상 중에 하나로 체중 증가나 부종이 있을 수 있어요. 6번. 비만이어도 영양 결핍일 수가 있을까요? 이거 되게 오해가 많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많이 먹어서 대부분 이제 영양이 채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흔히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일부 영양소는 영양 결핍일 수 있습니다. 정크푸드라고 표현하는 패스트푸드들을 막 먹잖아요. 거기에 미네랄이 다 들어있을까요? 셀레늄, 아연, 그죠? 근데 그 셀레늄이나 아연이나 망간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아주 미량이 필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이 조효소로 작용을 해요. 조효소가 뭐냐면 다음 대사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에요. 소량이지만 부족하게 되면 다음 대사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당을 내가 100을 먹어도 30밖에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70은 어디로 갈까요? 네, 쌓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용은 굉장히 적게 되면서 나머지는 쌓이고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먹고 쌓이고의 반복이고. 네, 그쵸. 저희가 이렇게 비만과 다이어트에 네.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살이 확 찐다. 아. 다이어트에 해로운 음식이나 식습관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나쁜 거는 폭식이에요. 한 번 먹으면서 이제 위장을 막 이렇게 늘리는 거. 또 하나는 고당, 또 하나는 고탄수화물 식사. GI 지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한 번에 당을 확 올리거나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에 있어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또 이제 대사가 안 되면서 배나 허벅지나 엉덩이나 이런 데 쌓이게 되죠. 요즘 가장 핫한 다이어트 방법이죠. 간헐적 단식. 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 개념하고 살이 빠지는 원리가 좀 궁금해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게 충분하게 당을 소모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간헐적 단식이랑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하고 다음번 에너지를 받는다 이런 건데요. 짧게는 뭐 8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해주면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연구된 논문들도 좀 있고 근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 모두 가이드로 제한되려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르기닌 치료 같은 걸 좀 하는데요. 먹는 아르기닌을 주기도 하고 또 수액으로 아르기닌을 주기도 하는데 몸 안에 있는 지방들이 카르니틴이라는 이제 물질을 통해서 운반이 돼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카르니틴 버스를 타고 간다. 지방을 분해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아르기닌이 되겠는데 그게 반드시 공복 상태여야만. 그래서 밥을 잔뜩 먹고 카르니틴이나 아르기닌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의 생성에 도움이 돼요. 뭐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지방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공복인 상태가 필요하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 먹는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싶어도 아주 많이 먹기 좀 어렵고 폭식만 좀 제한하시면 먹는 양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헐적 단식에 이어서 또 대표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저탄고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효과가 있는지 건강한 방법인지 궁금해요. 우선은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되고요. 문제가 이제 완전하게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저탄고지를 권유를 하진 않는데 식단 중에서 단백질을 30% 먹고 있는 양이 100%라고 하면 그 중에서 30%의 단백질을 보존하는 상태로 고단백 식사를 유지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는 조금 추천할 만한 다이어트 방법이긴 합니다. 그것도 퍼센트를 잘 나눠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 그 밖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네. 이제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면역 클리닉을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하고 건강이 무너졌어요. 이런 분들을 좀 봐요. 우리 사실 건강해지려고 예쁘게 지내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한 달 뒤에 드레스
입어야 된다.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보통은 한 번이죠. 그럴 때는 급하게 다이어트 해도 돼요.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려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건강히 지내려고 예쁘게 오래 지내려고 다이어트 한다 라고 하면 굶는 다이어트 말고 근육량은 유지하고 체지방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다이어트의 속도.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지방세포가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근데 그 물질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거든요. 그때 타이밍을 놓치시면 면역 저하가 오면서 몸이 힘들어서 다이어트 못하겠다. 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에서 에너지가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아. 밥 또 안 줄려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시스템을 체인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가 오면 더 쪄요. 네. 어떻게든 쓰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장하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딱 반전이 되면서 기초대사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사율에 내 몸이 적응할 때까지 요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고 나서 6개월 정도 유지를 해줘야 진짜 다이어트 됐네 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식단의 칼로리는 낮추지만 내가 부족한 영양소의 퍼즐들은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영양치료와 다이어트를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영상을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것 아, 같은데 네네.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기준이 뭔가요?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비만은 BMI,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BMI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1단계 비만. 그리고 BMI 30 이상을 높은 비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35 이상이 되면 뭐 수술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정도로 고도 비만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BMI뿐 아니라 허리 둘레를 가지고 복부 비만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아시아 기준으로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0cm 이상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만도 질병에 들어가서 너무 네. 위험할 것 같은데 이 비만의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이 궁금해요. 1차적으로는 비만은 에너지의 과다예요. 많이 드시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많이 드셔도 운동을 많이 하셔서 많이 내보내시면 사실은 괜찮죠. 근데 이 저울이 안 맞으면서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적어. 이렇게 되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기아 상태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 에너지가 남았어. 이 소중한 에너지 저축하자. 어디에다 저축할까? 제일 효율이 좋은 지방으로. 그죠? 조금 더 지나면 장기랑 장기 사이에도 공간이 남네? 여기서 좀 저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이어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기전에 반해서 거꾸로 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올리브영이나 시중에 파는 수많은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있잖아요. 네. 뭐 빨강통, 초록이, 분홍이 이렇게 많잖아요. 얘네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점이 있다면 그쵸.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이게 식품이에요. 건강보조제라는 건 사실 보조하는 거예요. 서포팅 해주는 애지 걔가 무슨 엄청난 치료를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식욕이 막 그 아슬아슬한 그 경계치에 있을 때 조금 도움을 주면 조금 낫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중요한 거는 식약처 허가 받은 건지 뭐 효소 물 뭐 다 좋은데 이게 어떤 물을 어디서 어떤 재료에 뽑아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고 환자가 이제 갖고 오셨는데 검증이 안 된 거를 먹고 계시는 제가 먹어야 말아야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재료에 대한 검증이 된 건지를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지. 예를 들면 폭식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야간에만 그렇다. 그러면 야간에만 먹을 수 있는, 저녁 식사 후에 먹을 수 있는 뭐 카테킨이라든가, 식사할 때 나는 양은 못 줄이겠어. 그럼 뭐 파로밥 같은 거, 뭐 카메트밥, 옛날 고대 뭐 식사 같은 거, 그런 걸로 이게 당을 좀 낮추는 식사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선택해서 할 수 있죠. 부종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부종을 좀 빼줄 수 있는 플라보노이드나 이런 것들 같이 먹어주면 같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비만으로 병원에 찾아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뭐 주사나 약물이나 이런 것들. 이거랑 이거 치료 받으러 왔어요 라고 이제 환자분이 자기 치료를 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내가 우선 먼저 체크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치료가 필요 없는 분인데 본인이 난 살찐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영양치료 위주로 이제 서포팅만 하는 거고, 비만 진단 기준으로 이제 체중을 낮추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만 약을 써서 12주 안에 5% 정도 체중을 낮추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최소가 5%고요. 조금 빨리 낮추시는 분은 7%에서 10%까지 낮추기도 해요.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건 사실 5%만 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숙제인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절대 굶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면역 저하가 오게 돼 있어요. 영양 결핍 해소하시면서 칼로리를 줄여
이어서 8주 바짝 배꼽을 딱 줄이시고 그 다음에 운동 딱 스타트 하셔서 12주 끌고 가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다이어트 하실 수 있도록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이어트와 비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